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김건희의 공천 개입, 당무 개입, 국정농단. 김건희 관련 건으로 해서 줄줄이 공개가 예정이 돼 있어요. 먼저 창원 의창 김영선 의원 관련 공천 개입 9월 19일 내일이죠. 오전 6시 15분에 김건희 육성 파일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비디오도 공개가 예정이 돼 있고 9월 이것도 내일입니다. 내일 하루 며칠 늦을 수는 있어요. 일단 내일 예정이 돼 있고 김건희의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 정말로 이거 다른 인물이에요 다. 또 이건 다음 주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고 내부자 폭로 육성 파일도 일주일 안으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봉지욱 기자가 예고를 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매체에서 한답니다. 자, 이준석 내가 김건희 텔레그램 문자 본 A 의원이다. 이준석의 카밍아웃이죠. 이준석이 공개했어요. 지가 A 의원이다. 김건희의 40 공천 개입 오선의 중진 김영선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구했다. 자, 김건희가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이면 큰일 날 일이죠. 경천 동지할 일이죠. 자, 김건희가 총선에 개입합니다. 대통령이 개입해도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이 개입을 해. 게다가 김해로 옮기면 대통령이 맞춤형 공약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준석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는데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2명의 여성 대통령을 내가 만들어봤는데 경험이 좋지 않더라. 박근혜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2명을 만들어봤다. 김건희를 대통령에 빗대서 말했어요. 김건희가 대통령 짓을 한다라고 거꾸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이토록 망친 자가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은 지가 다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라는 거잖아. 실제로 했어요. 그러면 지가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자, 이준석의 카밍아웃, 이준석이 A 의원이라고 밝혔어요. B 의원은 천하람이야. D는 김범준, M은 명태균인데 사건의 요지는 이래요. 이 김영선 의원이 창원 의창의 5선 의원입니다. 5선 의원. 자, 김건희와는 뭐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 6월달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22대 총선거가 다가왔는데 이 김영선 의원한테 김건희가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문자를 보내서 자,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 창원 의창에서 김해 험지로 옮겨다오. 5선이니까 옮겨야 된다. 대신에 대통령이 맞춤형 공약으로 당신의 당선을 위해서 지원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통화도 하고. 정말로 큰일 날 얘기죠. 이 얘기는. 그런데 당시가 한동훈과 김건희가 사이가 안 좋은 때야. 김건희가 암만 얘기해도 한동훈이 안 들어줘요.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은 탈락합니다. 창원 의창에서 떨어지고 안 됐죠. 김해로 갔는데도 안 됐고 열받으니까 개혁신당에 찾아가. 이준석이 천하람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하니까 이준석 천하람이 명태균 씨가 아까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이때 천하람 이준석이 무례한 요구를 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추측컨대. 자, 김건희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를 해다오. 그러면 내가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주겠다. 당시에 개혁신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현역 의원을 몇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비례 순번을 최앞 순번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그런 와중에 명태균 씨가 등장합니다. M은 명태균 씨야. 김영선 의원과 친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김영선 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애쓰고 뛰었다라고 그럽니다. 이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좀 이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건 또 김범준 씨가 나옵니다. 이 국힘 관계자라고 합니다. 국힘 관계자고 이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가 아마도 김범준 씨와도 여러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김범준 씨도 아주 그 국힘 내에서도 여러 그 발이 넓은가 봐요. 보니까. 이 김범준 씨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김범준 박사 국민의힘 탈당하고 현재는 개혁신당에 입당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찾아본 건 이거밖에 없어요.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자, 명태균 씨의 페이스북이죠. 여기 내용에 보면 오늘 쓴 건데, 자, 2024년도 2월 29일 이준석 천하람이 경기와 순천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새벽 1, 2시경에 하동 7불사까지 직접 가서 저와 김영선을 밤늦게 만난 이유는 개혁신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김영선의 개혁신당 비례 1번으로 영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 보면 또 그날 2024년 2월 29일 날 당시 이준석 천하람이 김영선에게 영부인과 관련한 무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비례대표 1번을 제안했으나 김영선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준석 천하람이 직접 밝혀야 돼요. 이 정도면 이제 뒤에 숨어서 야리꾸리하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준석 천하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A 의원, D 의원이, B 의원이. 당시 4명이 만났대요. 4명이 만났답니다. 4명이 누구입니까? 여기 이 얘기 나오죠. 보면 7불사까지 직접 가서 저와 김영선을 밤늦게까지 만난 이유가 이준석 천하람이가 이 명태균과 김영선을 밤늦게 만났답니다. 7불사 저대에서 만났대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났다고 합니다. 상당히 내용이 좀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픈을 했는데, 제가 이 명태균이죠. 명태균 씨가 영부인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수령자를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 김건희로부터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과 김건희가 텔레그램을 서로 주고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김영선 의원도 김건희하고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주고받지 않았을까요? 이 명태균이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다 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명태균 씨는 김건희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국정 등을 공천이나 이런 것 등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 이준석이 희한하게 김건희에 대해서 막 쉴드를 쳐줘요.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뭐 아달르고 어달르다. 이준석 완결성 떨어진다.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직접 받대. 김건희하고 주고받은 거. 그러면 지가 폭로를 했어야지. 그때 폭로를 했으면 국힘당 100석 미만으로 떨어졌잖아. 안 한 거야 이준석이가. 지금도 안고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안 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창원의 이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김영선 공천. 누가 공천해서 이때 당대표가 이준석이야. 이준석이 당대표야. 이준석이 김영선을 알아서 공천했나요? 이때 당시 분위기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야. 왜 김영선이 여기 와야 되는지 모르겠대. 고향도 아니야. 이 사람은 일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이거 김건희 부탁받고 온 거 아니야? 김건희 부탁받고 공천해준 거 아니야? 김건희 입김으로 여기 온 거 아니야? 김영선과 김건희 친구 언니 동생 사이라며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곤란한 거야. 2024년도 22대 총선을 얘기하려니까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얘기하려니까 이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가 딱 걸리는 거잖아요. 김건희의 부탁을 받고 이 이준석이가 공천을 해줬다라고도 걸리는 것이고, 그거 바보짓거리 한 거죠. 비선의 공천 개입을 허용한 거잖아. 이준석이 못할 짓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도 비난받고 이준석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해줬다라고도 이상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왜 김영선을 지가 공천을 하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에 보니까 이준석이 꿀먹은 이상한 스탠스를 취한 것은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작심 비판합니다. 이준석 작심 비판.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더 나쁘다. 김건희 공천 의혹 진실을 말해라 이준석.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라니까요. 현직 대통령이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 본인이 아까 만들었다라는 그 여성 대통령 뭐 2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 그 2번째 만드신 분이 들어가실 차례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중대 범죄 사안인데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지금 내부적으로 증거를 갖고 있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이준석 의원은 2024년도 2월달뿐만 아니라 2022년도 6월달에 똑같은 김영선 의원을 본인이 당대표로서 공천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직접 당사자인데
직접 당사자면 사실상 나중에 수사 대상으로 참고인으로까지는 저는 수사 받는다고 보거든요. 갖고 있고 봤단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방송 나와가지고 아 이건 별거 아니야. 뭐 심지어는 뭐 민주당이 좀 호들갑 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 그렇게 얘기했죠. 뭐 천하람 의원도 뭐 좀 차분해지자 뭐 호들갑 떨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호들갑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거 상당히 국민들한테 결례되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이 갖고 있고 봤다라고 하면 밝히면 돼요. 예. 이 개혁 신당이라는데 이게 개혁이고 이게 새로움입니까? 자, 신인규 변호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잘 하는 거죠. 시원하게 얘기 잘하네 보니까. 자, 신인규 변호사가 정확한 지적을 정확하게 팩트를 날립니다. 다시 신인규 변호사가 이준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정확하게 공개를 해라. 개혁신당답게 행동을 해라. 라는 얘기죠. 중대한 범죄를 은폐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해서 중요한 폭로 예고를 합니다. 관련해서 한번 보실게요. 진실은 시간의 문제지 맞아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내일 나오냐 모레 나오냐 다음 주에 나오냐 다음 달에 나오냐의 문제지. 네. 지금 많은 언론이 이걸 취재하기 있기 창원의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다음 주에 네.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올 겁니다. 와, 특종이다. 그러니까 저희 정말이요? 뉴스타파 가진 않는데 네, 이제 뉴스타파는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예. 취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들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그러니까 김영선 말고 다른 경우 네네네 더 확실한 진짜 확실한? 최측근이라고 볼 만한 분 얼마나 우리가 다 공천 아는 개입이 분인데 많으면 여기저기서 공천 터지나요? 개입이 예. 음성 파일로 나올 거예요. 음성 예, 파일로. 음성 파일로 나올 텐데 뭐 제가 취재했거나 뭐 내용을 100% 다 알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히 근거 있는 의혹 제기다. 네. 오히려 그 김영선 사건보다도 네. 더 근거 있는 의혹 제기다. 녹음 파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음성 들었어요. 파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작을 하고 네. 있어요. 예. 그리고 아마 내일인가 내일인가? 김건희 여사 뭐 영상 네. 관련 영상 하나가 또 어디 다른 매체에서 나가는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매체 비디오가 나온답니다. 지금 얘기하는 뉴스토마토 아닙니다.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는 말고. 요 사건 관련해서 새벽 6시 17분인가 뭐 본인의 저 뉴스토마토 그 송고 시스템이 그렇대요. 그래서 새벽 6시 17분에 나온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봉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두 가지 새로운 특종인데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영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내일 내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내일. 그것도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밤새고 있던데. 밤새고 근데 이 연휴에 밤새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자들 많이 응원해 근데 주십시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미 레임덕 뭐 거의 시작이 돼서 이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 뭐 김영선 문자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 네. 거의 매주 하나씩 터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매주 그리고 하나씩. 뭐 저희라고 없겠습니까? 뉴스타파라고 없을 뉴스타파도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 증거를 가지고 예. 있다라고 검증하고 합니다. 있는 과정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차차 뭐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자의 육성이거든요. 내부자. 네. 그렇죠. 밖에서 제3자가 얘기한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음. 제일 중요한 거는 김건희의 측근이랄지 네. 대통령실의 내부자의 육성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대통령실의 육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뚝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와, 일주일 안에 지금 두 개의 특종을 예고하셨어요. 하나는 당장 내일. 그러니까 세 개네. 아니, 그러니까 뭐 자, 대단하죠.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공천 개입을 했으면 여기저기 증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까? 자, 이러고도 김건희를 법정대에 세우지 못한다면,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은 것이죠. 국민의힘 내부의 폭로, 김웅 의원의 폭로입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은 이미 파닥에 소문으로 퍼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래도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저희 당에서 정말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막 다니면서 나는 여기 공천될 거야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공천을 됐어요. 물론 그 뒤에 칼같이 버렸지만 또 뭐.
자, 여기저기서 김건희한테 공천 받았다고 국힘 의원들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김건희가 폭넓게 그렇게 여기저기 공천에 개입하고 다녔다라는 증거죠. 정말로 한심한 국힘 아닙니까?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정말로 뻔뻔합니다.